안녕하십니까 행부가족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을 사실 때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으실지 아니면 단독명의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부가 처음에 결혼을 해서 종잣돈을 만들 때까지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보통은 지금까지,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 저희 같은 세대 같은 경우도 보통 남편이 주 수입자로 많이 이제 벌어왔기 때문에 남편 단독 명의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부부가 서로 이제 같이 돈을 벌어서 같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부부 공동 명의를 자연스럽게 검토해 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주택을 샀을 때 단독 명의로 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샀을 때 5억에 산 주택이 나중에 10억이 되었습니다. 10억이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부부가 같이 반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0%를 부인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나랑 같이 공동생활하는 부부인데 내 부인이나 남편에게 내 반 같이 사는 집 주는 게 무슨 세금을 내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아니십니다. 내셔야 됩니다. 반을 하셨을 경우에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 배우자 공제는 최대 6억까지 가능하십니다. 10억짜리일 경우에는 물론 증여세 전혀 내지 않으시고 50%를 주실 수 있으나 취등록세는 내셔야 됩니다. 그것도 요즘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내셔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주택가액이 20억 정도 되셨을 경우에는 6억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셔야 되고 증여세 플러스 취등록세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의 재산이 하나밖에 없으시다면은 공동 명의로 하시는 것이 좀 장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가 같이 이렇게 임대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죠? 임대료가 발생하십니다. 그럼 그것은 임대료는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십니다. 그러면 남편인 경우에는 부인인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소득에 플러스로 200, 300, 1000만 원까지 플러스가 되면은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굉장히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분으로 반씩 하셨을 경우에는 굉장히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으십니다. 또한 이 부동산을 보유하실 때는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되지만 나중에는 집이나 상가를 또는 건물을 파셨을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왜 투자를 하죠? 사는 거주의 요건도 있지만 거주 때문에 사시는 것도 있지만 이 부동산을 결국 양도 차익을 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시라고 하잖아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표준이 굉장히 다르십니다. 그래서 100% 하셨을 경우에는 그 전체 100%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표준으로 내셔야 되는데 안분하셨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절세가 되시는 효과가 있으시고요. 또한 주택의 경우에는 1인당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50만 원씩 되기 때문에 반씩 하셨으면은 250, 500만 원 정도의 절세를 또 기본공제 절세가 되실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는 돌아가셨을 때에는 상속세가 있잖아요. 이 상속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속세는 굉장히 그러니까 절세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는데 부부가 반씩 됐을 경우에는 50%에 대한 부분만 상속세를 내셔야 되는데 만약에 한 분일 경우에 돌아가셨으면 다른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기본 공제 이런 걸 받으실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100%의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다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부 남아 계신 배우자 플러스 자녀분께서 상속세를 굉장히 많이 부담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즘에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굉장히 좋은 입지 요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서 계속 갖고 가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매해 5%에서 10%씩 자녀나 그 배우자에게 조금씩 증여세를 내시고 증여를 하시면서 이게 상속세를 절감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가 매해 건물 같은 경우에도 5%, 10%씩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들어가서 내는 증여세는 굉장히 좀
많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상속세는 더 많이 이렇게 내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증여세를 조금씩 내시면서 계속 증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가지거나 건물 한 채 가지고 계신 분은 50% 하시거나 자녀와 같이 들어가셔서 아예 법인을 1인 법인을 만드셔서 가족법인 만드시고 그 법인에다가 자녀분이나 배우자를 그 주주로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법인으로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집 같은 경우는 아예 50%씩 해서 하시는 것도 상속세, 증여세 또는 보유세,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방적인 어떤 한 사람의 사고가 나실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사고를 통해서 재산권이 침해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단 1%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고 99%가 다른 배우자의 것이었는데 99%가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거는 그 집을 그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굉장히 싸게 1%의 지분을 가진 다른 배우자가 경매 법정에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의 원칙이라는 원칙 때문에 그 경매 법정에서 최고가로 이제 낙찰된 가격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의 원칙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는 한 50%를 갖고 있다면 50%는 날리더라도 단 50%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또한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도 또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은행 융자 받으시거나 매매계약서 쓰시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쓰실 때는 만약에 공동으로 같이 참여하셔야 되고 참여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위임장 같은 서류를 마련해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움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내신다거나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또 추가로 수입을 발생하는 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로 부담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간 달라질 수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장점과 단점을 잘 생각하셔서 부동산을 사실 때 한번 좀 여쭤보시거나 이게 세무사나 이런 분들 계시면은 여쭤보셔도 괜찮고요. 저희들도 약간의 그런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건물을 사신다거나 법인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컨설팅 해드리니까 그렇게 저희들에게 의뢰해 주셔도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